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상훈 교수님과 함께 3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신상훈 교수님께서 미국에 대한 아주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요. 그 미국 아주 유수한 기업들에서 근무하셨을 때 여러 가지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지난번에 이어서 3부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3부와 4부, 뭐 5부까지 갈 수도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빅테크 기업에서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근무하신 곳이 IBM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약자를 알아보니까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이더라고요. 네, 되게. 그리고 PC 회사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은 많이 인수가 됐죠. 레노버한테 인수가 됐나요? PC 사업 부분만 그쵸. 랩탑하고 노트북하고 일반 PC 그쪽은 이제 인수가 됐고요. 그리고 레노버한테. 네, 레노버한테 2000년대 중반인가 인수를 했고, 그리고 서버는 여전히 본인들이 하고 있고. 그러면 박사 학위를 미국에서 하시고 IBM으로 첫 번째 행선지를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와 그리고 가게 됐을 때 근무 환경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반적인 얘기가 궁금합니다. 연구소가 아직도 거의 이제 미국 내에서는 연구소로서 존재하는 곳으로서는 그 사기업 연구소 중에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IBM은 전자 소자, 반도체 소자 쪽으로나 뭐 칩, 회로 설계 이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연구소 중에 가장 컸고, 학교를 다닐 때 이제 박사 과정 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이제 2012년도부터 17년도까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저희 분야 쪽에서 이제 반도체 분야 쪽에서는 누구나 거의 100%의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인텔을 가고 싶어 했어요. 저도 2012년도부터는. 그리고 그 전부터도 한 2005년부터 12년도 사이에 있었던, 만약에 미국에서 반도체를 했던 대학원생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다 인텔을 가고 싶어 했을 거다. IBM도 계속 있었어요, 과거부터. 근데 이제 두 회사는 완전히 성향이 다른 조직으로 계속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90년대에는 IBM이 반도체를 많이 팔았었고, 그리고 2000년대부터는 반도체의 기술 쪽에서는 하는 게 있었는데, 2010년도인가? 2000년대 말이, 9년도인가 8년도쯤에 그 반도체 사업 부문을 정리를 해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이렇게 자기네들이 연구 말고 이제 양산 쪽에 관여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거는 마진이 안 남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쪽 사업 부분을 정리를 하고 연구소 조직만 남겨가지고 지금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특허를 가장 많이 쓰는 조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8,000건씩 계속 특허를 써서 한마디로 현재까지도 약간 특허 괴물 같은 회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왜 갔냐를 따지면은 인텔을 가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인텔은 이제 양산 쪽이 있는 거고 CPU가 있는 거고, 그런데 그쪽으로 가면 완전히 이건 회사인 거예요, 회사. 인텔도 연구소가 있긴 하지만 조직이 IBM보다는 사실은 작습니다. 그런데 IBM은 사기업이지만 회사와 연구소가 완전히 하나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제가 아직 진로를 못 정하고 있었어요. 이제 학계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완전히 회사로 가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IBM이라면은, 일단은 내가 아직 완전히 정하지 못할 때 중간에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텔을 가시는 분들은 좀 있어서요. IBM 가시는 분들이 훨씬 희소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IBM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뭐 포닥 셀러리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IBM 첫 번째 선택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인텔이었는데 저는 이제 비전공 분야니까 알기로는 IBM이 예전에는 굉장히 대단했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분위기가? 요즘에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퀀텀 쪽, 그러니까 원래 스테디셀러가 되는 부분들은 서버, 그리고 그 서버를 통한 서비스들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큰일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공사가 티켓 예매하는 그런 분야나 금융 쪽에서 서버가 다운되면 난리가 납니다, 사실. 그런 데서는 IBM 서버를 쓰는 곳이 있다면 IBM 서버를 써야 돼요. 기존에 써왔다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이 릴라이블 하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셧다운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운이 안 되고 그 서비스를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2010년대 중반인가? 초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농협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IBM에. 그래서 IBM의 문제였었는지, 하여튼 어딘가 문제였었는데, 뭔가. 근데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교체를 못했어요, 결국엔.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문제가 있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고객인 입장에서 교체를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사업은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고, IBM은 하드웨어 기업이고, 뭐 어떻게 보면 IT 기업이 더 당연히 한데, 마진이 낮은 비즈니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0% 이하의 마진이 되는 비즈니스를 안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PC 사업부 정리를 했던 거죠. 그리고 아까 지금 질문이 뭐 제가 또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었어. 제가 까먹어서. 그럼 알겠어요. 그럼 IBM에 대한 이런 질문, 최신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는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다닐 때 IBM에 이제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서울대학교에 김상범 교수님, 그리고 포항공대에 김세영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선배분들이 항상 저한테 얘기하기를, 우리 회사 주식은 이제 130불에서 150불, 170불 왔다 갔다 하니, 이제 조금 받았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생각하면은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팔아라. 그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저는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에 얼마냐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50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250불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되게 인텔하고 티격태격 하고 있었었는데 인텔보다 지금은 다시 시총이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IBM은 사실. 근데 IBM이 밀고 있는 거는 두 가지예요. 서버 서비스하는 사업. 그래서 레드햇을 인수를 했었고 그걸로 뭔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은 양자 컴퓨터 이걸로 아마 다시 제도약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IBM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래도 그 말씀을 드리려 했었어요. 그 IBM이 가지고 있는 IBM만을 위한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고요. 기존 고객들은 그거를 반드시 써야 되고, 함과 동시에 IBM이 요즘에 최근에 추진하고자 하는 거는 양자 컴퓨터거든요. 뭐 리게티도 있고 아이온큐인가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IBM은 전통적으로 퍼스널 컴퓨터도 했었고 그쪽으로 계속 사업 아이템을 꾸리려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양자 컴퓨터이고 구글도 양자 컴퓨터에 손을 대고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IBM이 양자 컴퓨터에서 제일 리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제가 양자 컴퓨팅의 그 깊숙한 그 테크놀로지까지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요. 근데 이제 IBM이 결과적으로 양자 컴퓨팅을 우리가 어디서 쓸 거냐는 거예요. 그 양자 컴퓨팅을 해야 되는, 양자 컴퓨팅이 있더라도 현재의 컴퓨터는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 많은 분들이 그거에 동의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보안이 엄청나게 필요한 분야에서 지금 쓰이는데, 그 면에서 IBM 100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어요. 그 창립한 지. 그런 데라서 신뢰가 있습니다. 그게. 그 IBM이 하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지켜보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갖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은행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리딩하는 게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분들이 되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 예를 들어서 한 20년 정도를 했다 친다면은 그분들은 이제 4, 50년 진짜 4, 50년 이상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든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이 그 이제 다 만들어 놨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들어 놨고.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확실하게 다가가고 있고. 그런데 뭐 소문들은 이제 가끔 무슨 큐빗으로 했을 때 여기가 더 많이 한다. 저기가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흔들림 없이 IBM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양자 컴퓨터는 미래의 대세입니다. 이제 정해진 어떤 미래인데 과연 미국 빅테크 기업 중에서 어느 업체가 선점해서 상용할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젠슨 황이 또 그 GPU 관련은 엔비디아 수장인데 양자 컴퓨터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코멘트도 남겨주셨고 했는데 제 느낌은 양자 컴퓨터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아닐까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좀 일반적인 질문으로 돌아가가지고, 기본적인 질문 안 했어요. IBM은 어디 있고, 그리고 박사 받고 가셨는데 셀러리는 어떻고, 근무 환경은 뭐 어떻고, 라든지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 그게 이제 되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제 어, 일단 뭐 이제 IBM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다음에는 이 추후에 다른 회사들에 대해서는 퍼센트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IBM은 포닥 연봉이 제가 들어왔을 때 12만 불이었어요. 포닥으로 하셨나요? 네. 포닥은 포닥이- 정규직이 아닌 거죠? 포닥은 비정- 아니죠.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하신 거구나. 뭐 정규직으로 전환을 대부분 하게 되는데 제가 포닥이었습니다. 포닥 신분으로 갔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억 8천만 원 정도가 셀러리로 잡혔다. 네. 위치는 어디예요? 위치는 이게 약간 되게 재밌는 건데요. IBM은 뉴욕 회사예요. 뉴욕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뉴욕을 토대로 한 우리 IT 회사라고 하면 별 생각나는 데가 없습니다.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게 없지만 IBM이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IBM 좀 뉴욕의 자존심 같은 거예요. 뉴욕에 있군요. 동부에 있군요. 네, 완전 동부에 있고요. IBM 뉴욕의 자존심 같은 회사입니다. 왜냐면은 뉴욕이 테크놀로지, IT 부분에 어떤 회사가 있냐 그러면은 사실 다른 지사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뉴욕의 토대가 누구냐 그러면은 확실히 IBM이 거기에 있다. 그리고 IBM은 물론 맨하탄 쪽에도 지사가 있지만 그 지사고 맨하탄에서 한 40분 정도 40분? 35분 정도 올라가면은 어몽크라는 곳이 있어요. 되게 처음 들었어요, 저도. 근데 거기가 작게 본사 건물이 있고 그 본사가 거기 있는 거고 그리고 중앙연구소는 한 15분 정도 더 올라가면 위에 있는 게 중앙연구소인데 IBM계 TJ 왓슨 리서치 센터. 근데 거기가 이제 선행 연구를 많이 해요. 중앙연구소랑 한테 저는 그냥 임의로 붙인 건데 선행 연구를 하는 조직이고 그리고 그것을 아까 맨하탄부터 타고 올라갈 때 타코닉이라는 이제 파크웨이가 있어요. 저 파크웨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지만은 파크웨이는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오솔길 같은 거예요. 오솔길 같은 건데 길이 뉴욕의 남쪽, 뉴욕은 주 이름이거든요. 뉴욕은 시 이름일 수도 있지만 주 이름입니다. 근데 그 남쪽부터 북쪽 끝까지 한 6시간 정도 될 텐데, 5시간? 6시간 정도 될 텐데, 그걸 다 잇고 있는 게 이제 타코닉 파크웨이인데, 그 위를 따라서 피시킬이라는 곳도 있고, 포킵시라는 곳도 있고, 알바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쭉 따라서 있어요. 그리고 다른 주에도 속해 있지만, 거진 다 타코닉 파크웨이를 주변으로 이제 무슨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서버를 조립하는 공장이 있다든지, 여기서는 CPU 양산을 한다든지, 여기서는 조금 더 양산 레벨에 가까운 연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근무 분위기는 어떤가요? 좀 협업을 좀 자주 한 타입인가 아니면 개인 위주로 좀 돌아가나요? 엄청 이제 협업을 위주로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협업을 위주로 돌아가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연구자들, 포닥과 연구자들이 쫙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경쟁 같은 느낌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한 20년, 30년은 봐온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항상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태로 엄청나게 오랫동안 친해진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디어를 내면은 저희 가서 만드는 데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아이디어를 제가 이제 들어갔는데 내고 있으면 뭐 실제로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 관련돼 가지고 이런 거 아이디어 어떠냐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었던 거죠. 저랑 저희 멘토 수피 자파라는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요 1세대 일렉트로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대가인 사람, 예를 들어 책을 쓴 사람이 와서 와이어 본딩을 알려줍니다. 직접 보여줘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1세대 이론을 정립한 그런 사람. 아니면은 책 중에 유한 타오로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쪽 반도체 소자 쪽에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유한 타오로하고 탁닝이라는 그 무슨 반도체 이론 얘기하다가 갑자기 닝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닝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 앉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를 직접 조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뭐랄까, 엄청 좋은 경험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가족 같은 분위기입니다. 좋네요. 네. 돈도 많이 주고, 자부심도 있고, 협업하면서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뉴욕 사는데 12만 불 가지고 되겠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뉴욕 되게 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랑 뉴욕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캘리포니아가 훨씬 비싸요. 뉴욕은 어떠냐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지역은 반경 2시간 안에 싼 데가 별로 없어요. 금액적으로 별로, 이제 그 주거 공간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뉴욕은요, 맨하탄이 되게 비싼 거예요. 맨하탄에서 30분만 떨어져도요, 이제 주거 공간부터 저렴한 곳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되게 안전한 곳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은 되게 무서운 동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별로 그렇지 않고, 사실 뉴욕 되게, 제가 살아봤던 곳이 미국에서만 한 6군데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데입니다. 왜냐면은 물가 면에서도 그렇고, 이제 안전도 면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문화? 아니면 재미있는 이벤트들? 그런 게 너무 많아서 저는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서울같이 굉장히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또 살만하고,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네. 저도 뉴욕에 2008년도였나요? 한 일주일 정도 여행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뉴욕은 지하철이 정말 노후화돼 있어가지고, 쥐가 들끓고, 엄청 더러웠던, 도시 전체가 정말 더러웠던, 근데 센트럴파크는 되게 좀 한가하고 예뻤던 약간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 뭐, IBM에 관해서 전반적인 얘기는 다 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혹시 IBM에 관해서 또 얘기하실 게 있을까요? 이 회사의 자랑 또는 단점. 연구로서는 단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연구 자체로만 봤을 때 단점이 좀 없고요. 이 단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샐러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봉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연구가 좋은 사람이면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에 관심이 없고 여기 돈이 생각이 든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들 나가게 돼요. 이직도 많이 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응하고 좀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만약에 이게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이건 좀 여담이지만은 이제 그 아무래도 회사의 그 중심축이 과거에는 반도체를 연구도 하고 양산도 자기네들이 했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과거 같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마디로 조금 현타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양산까지 안 가는 기술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가시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에서 고용 안정성이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나쁜 거 아닌데 미국 회사치고, 그런데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회사 다닌 분들이라면 이 신상훈 교수님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양산 태우는 것과 안 태우는 거는 또 다른 또 문제이기도 하고, 또 보너스는 또 직장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단점으로 공감이 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3부 신상훈 교수님의 첫 번째 미국 직장이셨죠. IBM에 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IBM 이후에 인텔에 가셨는데 인텔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